문재인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 송영길 의원, 그리고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정성호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 네, 송영길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먼저 인사하시죠. 뭐 자주 보는 사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직접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이렇게 상황들이 전국이 변화됐을 때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좀 알아가자는 측면에서 두 선대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이 지금 탄핵 지금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송 의원님, 오늘 탄핵 어떤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탄핵이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같은 취지고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분이신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계시고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는 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나면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또 호남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정성호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네네. 시장 왜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첫째로 이 시장이 결국 가장 그러면 뛰어난 게 아닌가. 이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원하는 바를 바로 이해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시원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런 소통 능력이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정책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성남시장으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배당을 또 실천했고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기본소득을 또 정책으로 제시했는데 네. 이러한 정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 세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장에서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러한 그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라든가 실천력이라든가 담대함, 또 겸손함 이런 것들이 또 국가 지도자로서 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송영길 의원께서도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검증된 후보이다. 그래서 본선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흑색 선전이나 검증 과정도 잘 막아낼 수 있는 후보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준비된 후보이다. 국정 경험을 한 유일한 후보잖아요. 네. 어쨌든 지난번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핵심적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려운 국정 난제들을 함께 풀어갔던 그 경험이 지금의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동일한 비율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충청, 제주, 강원, 수도권까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 전국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와중에서 이 국제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경험을 노무현 정권 시절 이라크 파병 문제나 9.19 비핵 합의 그리고 2.13 합의 14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냈던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외교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그 문제부터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입장들이 약간씩 바뀌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 의원님.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 국회 비준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자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미 간의 군사적
갈등, 러시아 그리고 남북 갈등이 계속 가변적이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화돼 있어서 국회 비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네. 수도권은 방어도 안 된다는데 왜 가져오는 것인지, 이걸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한국군은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비용은 누가 들고 운영 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지, 네. 추가로 세기가 더 필요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의 글로벌 MB 체제에 편입됐을 때 대한민국 군사 주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분쟁이나 센카쿠 다이오다오 열도에서 일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군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 문제를 국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지, 알지도 모르고 제대로 사실도 모르는데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우문우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뭐 그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분명한 그 원칙과 또 일관성,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드에 관련된 입장이 있어야만 그 입장을 갖고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고, 또 외교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떠한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사드에 관련해 갖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의 군사, 외교, 안보, 특히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은 늘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그 의미를 갖다 설명해 줘야죠. 그러고서 사드 배치가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런 설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국회 비준 또 뭐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러한 모호함 갖고서는 다른 나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갖고 이재명 시장은 분명하게 사드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MB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을 갖다 방어하기도 쉽지 않은 거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좀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현 상태 동결하고 중국과 미국의 현 상태 동결하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즉시 미국과 중국과 협상에 나서 갖고서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뭐가 부합하는지를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그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합의하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그래 갖고 한반도에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자, 또 비핵화를 이루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지도자가 원칙과 철학, 방향 없이 오직 뭐 국회에서 논의만 하자, 또 나중에 설득하자 하고 미루는 그러한 모호함 갖고서는 외교 문제는 풀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송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입장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고 ICBM 개발을 막고 추가적인 남북의 군사적 대립 증진 과정을 협상의 과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게 확고한 목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북핵을 대응한다고 한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참여정부 때 9.19 비핵 합의를 끌어냈던 그 외교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결해 갈 자신이 있다, 보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나 이재명 의원님의 선명한 입장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무조건 미국한테 통보한다고 미국이 수긍할 것이며 중국에 통보한다고 중국이 수긍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만나고 중국과 만나고 러시아를 만나서 다 설득하고 절충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비준 사항으로 넘기자는 이유가, 미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면 미국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국회의 비준 심의를 받는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 나서서 6차 핵실험을 막는데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막는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협력을 끌어내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데 문재인 후보는 그러한 경험을 이미 네. 했던 분이고 그래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확고한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